안녕하세요. 예. 문제집 223페이지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번 기한으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 1번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즉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중에 하나에 포함된다. 그죠? 즉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하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거나 파산하거나 그죠? 약정한 사유 중에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다음번에 눈이 오는 날에 스키장에 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 눈은 반드시 온다. 그죠? 이와 같은 법률행위는 기한부 법률행위다. 그 다음에 3번 기한 도래 효과. 기본지문이죠.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 소멸하는 비소급표를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 의사로 소개할 수가 있다. 그죠? 근데 기한은 절대로 소개할 수가 없다. 기한 도래 효력은 절대로 당사자의 특약이 있더라도 이를 소개할 수 없다. 예, 기본 지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암기사항입니다.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죠?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도 있고, 그 다음에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그때 당사자의 약정한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 어느 것인지가 분명치 아니할 때는 그죠? 예. 기본 지문이죠.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선택권을 맡기는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보는 게 원칙이다. 그죠? 예, 정답 4번. 못 틀리면 안 돼요. 예, 암기사항입니다. 그다음 상대방도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채무자는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즉 기한의 이익은 포기가 가능하다. 그죠? 다만 그로 인한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는 배상해야만 합니다. 17번으로 갑니다.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건부 권리도 조건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 자체로 일종의 기대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가 있었다. 그죠? 근데 더욱더 확실한 기한부 권리도 당연히 조건부 권리의 사전 침해 금지 규정, 적극적 처분 규정인 148조, 149조가 그대로 준용되죠. 따라서 기한부 권리도 기한 도래 전일지어도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담보로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기한의 이익을 누가 가지느냐. 그게 법률행위마다 다르다. 그죠? 유상행위라면 쌍방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집니다. 근데 무상행위라면 뭐야? 일방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그죠? 즉 채권자만이 가지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만이 가지는 경우도 있다. 그때 153조 1항입니다.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뭐예요?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죠? 추정한다. 기본 지문. 그다음 정답은 3번이다. 그죠? 기한은 절대로 소개할 수가 없다. 그죠? 절대로 소개할 수가 없다. 당사 약정이 있다도 그 약정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기한에서는 기본 지문입니다. 예, 조건과 차이점.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음수표는 객관적인 유통성 보장을 위해서 불확실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그죠? 그렇지만 시기는 붙일 수 있다. 18번. 자, 이와 같은 문제가 뜨면 하나의 요령. 무상행위만 주의하시면 돼요. 무상행위만. 유상은 뭐예요? 신경 쓸 필요 없죠. 누구나 기한의 이익을 가지니까 쌍방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르면,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유상은 임대차와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유상이죠. 그럼 이 지문은 볼 필요 있어요? 없죠, 그죠? 예. 쌍방 모두가 기한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유상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무상만 봅니다. 사용대차는 무상이죠. 사용대차는 누구만이요? 빌린 차주만이죠.
차주만이 기한이익을 갖는다 그죠. 근데 임대차는 유상이니까 당연히 기한이익이 인정됩니다. 그다음 무상임치에서는 누구만이 기한이익을 가지요? 맡긴 채권자인 임치인만이 그죠. 예, 들었습니다. 그다음 이자 없는 소비대차 무상이죠. 그다음 빌린 차주만이. 그래서 유상은 징수할 필요 없기 때문에 T급 빼놓고는 다 기한이익을 가진다 그죠. 예, T급 빼놓고는 다 기한이익이 인정이 됩니다. 19번으로 갑니다. 법률행위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정지조건부 화해계약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가 되었다. 정지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미 조건이 성취되었다. 기성조건입니까? 불능조건이요? 기성조건이죠. 기성조건. 그러면 기정유가 되죠. 그죠? 기정유. 조건 없는 화해 계약이 된다. 그죠? 맞죠? 그죠? 기정유. 151조 양. 그 다음, 입증 책임입니다. 정지 조건부 채권 양도에서 조건이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요?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맞다. 그죠?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즉, 조건 성취 사실은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은 누가요?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 그죠? 예, 다투는 자가 입증된다. 그래서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해달라고 했죠. 그 다음에 150조입니다.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예, 조문입니다.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가 있다. 150조입니다. 4번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있다. 자, 그런데 포기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포기하면 기한이 소급해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포기하면 그때부터다. 그죠? 장래를 향해서. 그죠? 네, 정답 4번. 기한이 이익을 가진 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기한이 도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예, 소급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4번. 그 다음에 5번. 기한이익 상실 사유 중에 하나이다. 그죠? 예. 그래서 답이 되는 것은 항상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다시 답이 될 수 있으므로. 20번으로 갑니다. 법률의 부과에 관한 마지막 지문입니다. 조건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본다. 모르겠다. 그죠? 일단 넘어갑니다. 2번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은 당해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 맞죠? 그죠? 기정유. 그 다음 3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은 표시가 돼야 되죠. 표시는 명시 묵시적이다. 그죠? 따라서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기본 질문이죠. 이 경우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뭐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된다. 그죠?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뭐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됩니다. 이 지문 기본 지문이에요.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효력하고 똑같죠. 그죠? 즉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떼어내서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된다. 그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객관식을 푸는 요령 중에 하나다. 그죠? 저 순서대로 풀었을 때 1번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고민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냥 느낌이 오지 않으면 바로 다음 질문으로. 항상 이렇게 준비하세요. 예. 5개까지 다 모르겠다. 그죠?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가야 됩니다. 객관식은 느낌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고민한다 해서 그것이 뭐예요? 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5번.
부관이 붙던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은 채무를 이행치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그 부관은 조건. 그럼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느냐, 갚지 아니해도 되느냐. 그 양자간은 뭐야? 불확정 상태죠. 그와 같은 약정이라면 당사자 간의 약정은 조건이 된다 그죠. 근데 반대로 부관에 붙던 사실이 발생하든 뭐요? 발생치 않든 간에 양당 간에 결론이 지어지면 반드시 그때 빌린 돈을 되돌려 갚기로 한 약속이라면 그때는 반드시 빌린 돈을 되돌려 갚아야 되죠. 그와 같은 약정이라면 오늘 조건이 아니라 뭐요? 기한이 된다 그죠. 근데 기한이 되는데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불확정 기한이 되더라 그죠. 그 차이점. 개념 파트에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든 지문 중에 하나다 그죠. 네, 지문 다시 한번요. 부관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약정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을 하지 아니하면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치 않아도 된다고 본다 그죠. 그러면 채무자가 빌린 돈을 이행을 해야 되느냐, 이행치 아니해도 되느냐가 확정이 안 된 상태죠. 그럼 그와 같은 약정은 조건이 된다 그죠. 근데 반대로 약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약정한 사실이 발생치 않든 간에 양당 간에 뭐예요? 결론이 지어지면 반드시 그때 빌린 돈을 갚아야 된다는 의미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도래한다 그죠. 그와 같은 약정은 기한이 됩니다. 기한. 다만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불확정 기한이 된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떴죠 그죠. 예,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은 그렇게 푸시면 돼요. 자, 1번 지문을 설명해 볼게요. 1번 지문. 1번 불확정 기한 뭐예요? 기한으로 약정했다 그죠?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야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에 따른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원칙이에요. 상당히 어렵다 그죠? 그래서 답은 이 부분이 쉽게 뜨기 때문에 객관식은 모든 지문을 내가 완벽한 상태에서 풀 수는 없어요. 예, 그런 식으로 객관식은 연습을 부탁드릴게요. 따라서 기한은 반드시 도래한다 그죠? 근데 조건은 불확실합니다. 도래 여부가. 자, 지금까지 부관에 관한 내용까지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기간에 관한 문제로 갑니다. 자, 기간 파트에서는 출제가 되면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 이 부분은 계산 문제다 그죠? 계산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일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논점과 섞여서 5개 지문 중 하나의 지문으로 섞여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산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산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뒤로 미뤘다가 푸세요. 예, 뒤로 미뤘다가. 못 풀어서 쓴 게 아니다 그죠? 예. 우리가 시험을 치르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긴장 상태죠. 긴장 상태에서는 알고 있는 산수 문제도 제대로 산수가 안 돼서 뭐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그죠? 평정심이 되었을 때, 그때 여유가 있을 때 산수 문제는 푸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합니다. 법령 또는 약정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에서 둔 규정은 모든 법률 관계 원칙적으로 다 적용된다 그죠? 즉 소송법 등 공법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은 1번이에요. 2번 조문 문제다 그죠? 기간의 계산 방법은 두 가지다 그죠? 자연적 계산 방법과 역에 따른 달력에 따른 계산 방법. 그 기간을 몇 월 또는 몇 년으로 정할 때는 달력에 따라서 그죠? 역법적 계산 방법을 취합니다. 그다음 기간 말일에 관한 특징.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때는 공휴일 때는 뭐요? 그 기간은 이 길로 만료한다 그죠? 이와 같은 말이라는 특징은 말일에만 적용됩니다. 초일이라든지 중간일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죠? 그대로 기산합니다. 4번 기간을 며칠, 몇 주를 정한다는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한 한 초일은 원칙 불산입한다 그죠? 다만 연령 계산은 초일도 산입합니다. 자, 2번 갑니다.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역산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도 몇 번 질문을 했어요. 총회 소집의 통지는 총회일 1주 전에 발송해야 되죠. 근데 총회일이 15일이라면은 언제입니까? 그럼 7일 빼면은 12일이 됩니까? 7일 빼면은 2일이 된다 그죠? 며칠이요? 7일 빼면은 8이죠 그죠? 계산도 안 된다 그죠? 8. 보세요. 산수가 안 되잖아요. 산수가 8입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다 그죠? 역산입니다. 역산이기 때문에 8일 오전 0시가 만료점이 돼요. 만료점이 됩니다. 근데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죠. 최소한 늦어도 언제까지요? 3월 7일까지는 발송이 되어야 한다 그죠? 발송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법 규정. 따라서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죠? 또 당사자 약정이 되는 그 약정에 따른다. 그 다음 3번 갑니다. 가제물을 10월 3일 오후 4시부터 46시간 내 시간을 정했죠. 그럼 시간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시간 그대로. 따라서 오후 4시부터 46시간 내에 제출하라고 한 경우 5일 오후 2시까지. 그럼 시간 맞아요? 예,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12년 1월 31일 오후부터. 그럼 초일은 불산입한다 그죠? 그럼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2월 1일 첫날부터 시작하죠. 예, 4번 주의하세요 돼요. 무상으로 빌리면서 1개월의 각기로 한 경우 3월 1일이 공휴이므로 3월 2일 오후 12시까지가 아니라 뭐요? 2월 1일부터 시작하죠. 그럼 달력에 따라서 당연히 언제가 만료이 돼요? 2월 말일, 2월 28일이 만료점이 됩니다. 처음부터 뭐요? 시작하는 경우는 그 달력에 따라 그대로 계산해도 돼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계산되죠. 그죠? 그럼 2월 1일부터 2월 말인 28일이 만료점이 됩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 연령 계산은 초일도 산입한다 그죠? 그럼 89년 3월 2일생이라면 19를 더하면은 언제입니까? 2008년 그죠? 2008년 3월 2일 0시가 성렬이죠. 오전 그 3월 1일 오후 24시 그죠? 다른 말로 3월 1일 오후 24시 3월 2일 오전 0시 같은 말이죠. 그죠? 오전 0시.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주의하시고. 처음부터 뭐요? 2월 1일부터 기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당연히 언제 끝납니까? 2월 말일이 끝납니다. 근데 주, 월, 연에 뭐요?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하지 않으면 뭐요? 기산일에 해당 날에 전일로 만료한다고 그죠? 근데 처음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그 달에 말일로 그죠? 말일로 기간이 종료합니다.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 3번. 연령 계산은 초일도 산입하죠. 그냥 달력에 따라서 그죠? 시간은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면 19년 5월 25일 0시가 성년기가 된다. 그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죠. 다른 말로 24일 24시가 성년기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몇 번 우리가 풀다 보면 속도도 빨라져요. 예, 산수 문제이기 때문에. 자, 4번 지문으로 갑니다. 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벌써 두 번째다. 그죠? 역산의 경우도 그대로 유추적용된다. 그죠? 그래서 5월 25일이 총회일이기 때문에 7일을 마이너스 하면 5월 18일이다. 그죠? 근데 거꾸로니까 오전 0시가 만료점이 된다. 그죠? 근데 총회 소집의 통지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늦어도 뭐요? 17일까지는 발송이 끝나야 된다. 그죠? 예.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유일한 판례입니다. 정년이 60세라면 뭐요? 60세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뭐요? 60세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60세가 되는 날. 그래서 여기다가 60년만 곱하면 되죠. 60년만 더하면 됩니다. 예, 연령 계산이니까 초일도 그대로 산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숫자가 13년이 돼야 돼요.
교과서는 13년 돼 있죠. 예, 13년. 예, 여기 13년을 하셔야 돼요. 13년 7월 8일 오전 0시 맞다 그죠? 예. 지금 화면과 교과서에 지금 숫자가 지금 잘못됐어요. 예, 오탈자가 그러는데 13년 교과서에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이 화면하고 숫자가 다르다 그죠? 예. 교과서 숫자로 하시면 돼요. 교과서 숫자로. 그래서 95년 5월 21세기다 그죠? 예, 시간은 신경 쓸 필요 없죠. 예, 연령계산 초일도 산입을 합니다. 그러면 14년 5월 20일 오전 0시가 된다 그죠? 초일도 산입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고, 예. 4번 기간의 말일이 12년 3월 10일 토요일이다 그죠? 그러면 이 길로 만료하죠. 근데 그 다음 날도 뭐요? 일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만료한다 그죠? 월요일 날. 그러면 3월 10일 월요일로 만료를 한다. 맞죠? 그죠? 그 다음 5번 주의하셔야 돼요. 초일은 원칙적으로 불산입합니다. 다만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게 초일도 산입하죠. 그 단어가 뭐예요? 요거다 그죠? 다가오는. 다가오는. 그러니까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시부터 시작하니까 뭐예요? 바로 첫날부터 그죠? 7월 7일부터 일주일이면 뭐예요? 바로 7월 7일부터 기산해서, 예, 13일 24시가 만료점이 된다 그죠? 예, 주의하세요.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뭐예요? 초일도 그대로 산입한다. 그 다가오는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를 짚어내셔야 되죠. 예. 5번 지문으로 갑니다.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세 번째입니다. 그죠? 총회일이 19일입니다. 그러면 7일 빼면은 12일 0시가 만료점이다. 그죠? 그렇지만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11일까지는 뭐요? 발송이 되어야 한다. 그죠? 맞죠? 그 다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때는 그 기간 이 길로 만료한다. 이때 공휴일은 뭐야? 모든 공휴일도 포함된다. 그죠? 판례입니다. 임시 공휴일도 포함이 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 이거 1월 30일 오후 3시부터 3개월의 말일. 시간 의미가 없죠. 달력에 따라서 그대로. 그럼 1월 31일부터 기산해서 뭐야? 4월 전날 30일이 만료점 맞다. 그죠? 4월 30일이 만료점이 됩니다. 그 다음 리얼 원칙적으로 두 번째입니다. 기간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은 모든 법률 관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죠? 맞죠? 그 다음 마지막에 기간을 며칠, 몇 주, 몇 월, 몇 년으로 정할 때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죠? 다만 초일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라든지 연령 계산은 초일도 그대로 산입한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 마지막 문제로 갈게요. 6번.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가로분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뭐야? 쓰지 말고 문제 지문을 해결해 달라. 그죠? 자, 1번 기간을 몇 시간, 몇 분간, 몇 초간을 정할 때는 적시. 그죠? 예, 자연적 계산 방법. 그 다음 2번 채무의 이행기를 며칠, 몇 주, 몇 월 또는 몇 년을 정할 때는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닌 한은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죠? 예, 않는다. 5번 기간을 며칠, 몇 주, 몇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말일의 종료로서 그죠? 오후 24시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연령 계산은 출생일도 산입을 합니다. 자, 마지막 5번요. 기간을 몇 주, 몇 월 또는 몇 년에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는 최후의 주, 월, 연에서 뭐요? 예, 조문을 물었다. 그죠? 그 기산일이 아니라 뭐요?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이다. 그죠?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로 기간이 만료를 한다. 그죠? 예. 기산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자, 그러면 1개월이다. 그죠? 2월 24일부터 기산이 되었다면 언제 만료돼요? 전일이니까 3월
23일 그죠? 3월 23일 24시가 만료점 맞죠? 그죠? 예. 이날부터 기간이 기산된다면 기산일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그죠? 기간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간 계산에 관한 문제들까지 살폈습니다. 자, 민법 총칙의 마지막 논점이요.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파트에서는 두 문제가 뜹니다. 두 문제. 근데 이 파트가 어렵게 뜨면 우리 민법 총칙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대비한 문제들도 문제집에서 많이 부분이 실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관한 어떤 문제들이 체감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그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우리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예상되는 지문들을 최대한 모아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렵지만 만약에 그와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현장에서 우리는 맞출 수 있도록 그죠? 그 정도 대비를 해서 문제를 선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논점요. 먼저 소멸시효 파트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논점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 문제입니다. 문제집에서는 1번부터 4번까지가 여기에 관한 주제들로 엮여져 있습니다. 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부분을 떠올려볼게요. 제척기간은 우리가 대표적인 제척기간이 146조죠.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언제까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되죠. 그죠? 이와 같이 제척기간이란 해당 권리에 대해서 애정하고 있는 그 해당 권리의 존속기간을 제척기간. 따라서 그 존속기간이 도가하면 당연히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는 당연히 장래에서 소멸한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왜 비교를 하느냐? 먼저 184조 2항이요.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합의로 법률행위로 더 어렵게 그 요건을 배제, 연장, 가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렇지만 더 쉽게 단축 경감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허용이 되더라. 근데 제척기간은 법에서 그 기간을 애정을 해두고 있다면 배제, 연장, 가중 물론 단축 경감 어느 것도 허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다음 소멸시효에는 중단정지, 포기라는 제도가 모두 인정되지만 제척기간에는 어느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다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과는 기산에 소급하지만 제척기간이 도가면 해당 권리는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더라. 그다음에 주장 입증 책임이요.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그 이익을 받을 자가 주장치 아니하면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고려치 않는다. 그죠? 근데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그 기간의 도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떤 권리가 제척기간에 걸리고 어떤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그죠? 원칙적으로 청구권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해결하면 되죠.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형성권은 100% 제척기간에 걸리는 걸로 해석하면 된다고 하죠. 형성권은 100% 제척기간에 걸린다. 근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죠. 근데 청구권이지만 제척기간에 걸리는 청구권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문화될 수 있는 내용들을 검토합니다. 네 문제가 문제집에 실려 있어요. 1번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 효과가 발생한다. 틀렸다. 그죠? 예. 1번 지문은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지문이다. 그죠?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과는 기산일에 소급한다. 근데 제척기간은 당연히 장래를 해서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다음 제척기간은 권리자의 청구 등이 있으면 중단이 되고 제척기간은 중단정지 어떠한 제도도 없다. 그렇죠? 중단정지 포기는 어디에만요? 소멸시효만.
따라서 2번 질문도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이지 제척기간에 관한 질문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예, 됐습니다. 제척기간은 중단정지 포기제도가 없습니다. 자, 3번 해볼게요. 우리 시험 3번 출제가 되고 또 뜰 수가 있어요. 점유보호 청구권 밑줄 것이고 청구권에다가 동그라미할게요.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랬죠. 그렇지만 점유보호 청구권이 어떠한 걸요? 점유권은 물권이고 점유권이 침해가 되면은 점유권자가 점유권에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이를 통틀어서 점유보호 청구권,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점유권자가 되는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 하고 반환 청구는 뭐예요?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방해 제거 청구는 뭐예요? 방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뭐예요? 1년 내. 그죠?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내. 따라서 이와 같은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에 해당합니다. 청구까지면 제척 기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제척 기간에 권리는 권리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해야만 보호가 되느냐. 원칙적으로 뭐예요? 취소권 등 형성권은 제척 기간에 걸리죠. 그때 권리자가 그 기간 내 자신의 권리를 재판을 통해서 행사를 하든 재판 외에서 행사하든 뭐예요? 행사만 있으면 권리자의 권리가 보존될 수 있다. 따라서 출소 기간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A입니다. 우리가 그때 다시 확인하겠지만 점유권자가 가지는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1년 내 그죠? 반환 청구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그죠? 반드시 뭐예요? 그 기간 내에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를 해야 되는 출소 기간으로 봅니다. 요거 하나 외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제척 기간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출소 기간이 아니다 그죠? 그렇지만 점유권자가 가진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 청구권은 판례가 출소 기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거 하나 해볼게요. 자, 그다음에 4번. 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당사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추후에 부환될 수 없다. 우리 시험 한번 출제됐던 판례다 그죠? 예. 그다음 5번. 채권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행위이므로 채권 양도 통지만으로 결론만 기억할게요. 앞부분 이전은 볼 필요 없어요. 채권 양도 사실의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없답니다. 없다. 정답 5번이요. 채권 양도의 통지는 뭐예요?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채권 행사,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다. 그죠? 네.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외울 게 있어요. 자, 이 부분 판례를 일단 외우시고죠. 예. 점유보호 청구권은 청구권이지만 뭐예요? 점유권자가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권리자가 그 기간 내에 권리만 행사만 하면 보호가 된다고 하죠. 재판을 통해서 행사하든 재판 밖에서 행사하든. 따라서 출소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판례가 뭐예요? 점유권자가 아니라 물권 청구권인 점유보호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본다 그죠? 네, 제척기간으로 본다. 네, 출소기간으로 본다 그죠? 출소기간. 따라서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재판으로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그다음에 4번은 추보안되지 않는다 그죠? 개별 판례고. 5번요. 개별 판례. 우리 시험이 출제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는 채권 양도의 개념을, 채권 양도 통지의 개념을 설명한 거죠. 볼 필요 없고. 채권 양도의 통지는 채권 양도 사실을 단순히 뭐예요? 채무자에게 알리는 간염의 통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해결은 뭐예요? 채권자의 채권 행사로 볼 수 없다 그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채권 양도 사실의 통지를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없답니다. 이 판례, 개별 판례 외울게요.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비교 문제는 단일 문제로 보기보다는 소멸시효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지문 중에서 하나의 지문으로 섞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번 틀림선 형성권은 100%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죠? 그래서 제척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곡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모르겠죠, 그죠? 일단 넘어갑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 다음 2번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의 기간. 자, 우리가 일단 기억은 안 나지만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의 기간은 원칙 몇 년이요? 원칙 1년이죠, 그죠? 1년. 건물공사는 뭐예요? 5년. 그 다음에 경관 건물공사는 10년이죠, 그죠?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이때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는 그 기간 내 권리만 행사하면 좋겠다고 그죠? 재판으로 행사하든 재판 밖에서 행사를 하든. 그래서 출소기간이 아니란 겁니다. 그 기간 내 행사만 하면 좋겠다고 그죠? 원칙으로. 근데 금방 봤던 1번 지문의 3번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반드시 뭐예요? 재판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 출소기간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민법 146조에서 규정하는 취소권 행사 기간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의 토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죠. 맞죠? 그 다음 4번 매매 예약 완결권 밑줄 것이고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 행사기간은 뭐야? 제척기간. 따라서 중단은 있을 수 없다 그죠? 5번 보세요. 점유보호 청구권 밑줄 것이고 반환 청구는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그죠? 예,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으로 재판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뭐요?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출소기간이다. 마지막 줄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밑줄 볼게요. 판례가 점유보호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뭐예요? 출소 기간으로 해석을 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나머지는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1번 지문을 잘 모르겠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맞는 걸로 봤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게 되죠 그죠? 예, 틀린 게 됩니다. 즉 형성권은 뭐예요? 제척 기간에 걸리고 중단 정지 포기라는 제도가 없죠. 즉 입법자가 뭐예요? 정책적으로 법률관계 형성권을 둘러싸고 있는 법률관계 조속한 안정을 해서 마련한 제도이므로 그 기간이 뭐예요? 지나면 곧바로 뭐예요? 해당 권리는 소멸해버려요. 해당 권리는 곧바로 소멸한다. 그래서 소멸시와 달리 뭐예요? 중단 정지 포기라는 제도가 일체 허용될 수 없어요. 조속한 법률관계 안정을 해서 뭐예요? 그 기간을 준수치 못한 점에서 뭐예요? 권리자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추보한 절대로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권리가 소멸해버리고 중단 정지 포기란 일체 제도로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근데 1번을 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는 나머지가 중요합니다. 나머지가. 예. 그래서 여기 객관식 푸는 요령이다 그죠.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예요? 제척 기간은 그 기간 내 권리자가 행사만 하면 좋겠죠 그죠. 재판을 통해서 행사하든 재판 밖에서 행사하든 행사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출소 기간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형치소권 형성권이죠. 제척 기간에 걸린다 그죠. 그 제척 기간의 도가 여부는 소멸시와 달리 법원이 직거로 조사 판단해야 된다 그죠. 그다음 제척 기간에는 중단 정지 포기가 없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유일하다 그죠. 우리가 외울게요. 시험 못 믿어가는 겁니다. 제척 기간에 걸리는 권리 중 반드시 뭐예요?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를 해야 되는 출소 기간으로 보는 거. 요거 하나 외워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점유권자의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출소 기간으로 해석한다고 그러죠. 출소 기간. 요거 하나 외울게요. 나머지 제척 기간은 뭐예요? 출소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그죠.
제척기간에 관한 논점 4문제 4번까지 보고 쉬었다 할게요. 3번요. 소멸시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척기간에 관한 문제를 주로 묻지만 종합적인 지문이요. 자, 객관식 푸는 요령. 먼저 일단 가능하면 뭐요? 결론부터 먼저 보시고 일단 OX를 선택할 수 있으면 거기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험생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무 지문이 길다, 그죠? 3줄, 4줄 너무 길더란 거예요. 다 읽으니까 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마지막 결론만 보고 OX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을 보고 끝내면 뭐예요? 4줄 다 볼 필요 없죠. 그래서 항상 긴 지문일수록 뭐예요? 거꾸로 결론 부분만 읽으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읽다가 뭐예요? 3줄, 4줄 되면 중간에 둘째 줄 읽다가 뭐예요? 첫째 줄에 생각이 안 나죠, 그죠? 다시 돌아서 또 반복. 끝까지 오려면 몇 번 반복. 그럼 시간이 걸려서 그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객관식 풀 때는 일부러 뭐예요? 의도적으로 결론 뒷부분부터 먼저 보는 습관을, 그죠? 예. 그러면 한 거의 반 정도의, 심하면 뭐예요? 반 정도의 지문은 그런 풀이 방법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소유권에 기인한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끝났다, 그죠? 우리가 이미 압니다.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 원인이 여기 있었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안 배웠던 부분이에요. 명의신탁은 우리가 안 배웠어요, 그죠? 예.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때 신탁자가 뭐예요? 그 약정을 해지하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신탁자가 소유권에게서 수탁자를 상대로 뭐예요?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함으로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 뒷부분부터 먼저 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요것만은 모르겠다, 그죠? 그러면 앞부분 갑니다.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권리 불행사가 아니라 뭐야? 권리 행사다, 그죠? 예.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을 우려한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좀 이따 소멸시효 대상 권리에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 공유물 분할 청구권. 청구권입니까? 형성권이요? 형성권이다, 그죠?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는 이제는 앞부분 볼 필요 없죠. 이미 압니다.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죠? 공유물 분할 청구는 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 분할 청구권만이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 부분 이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항상 결론만 보시면 돼요. 공유물 분할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 4번 제척기간을 정한 형성권의 경우 그 행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채권도 형성권의 제척기간 내 행사를 하여야 한다. 자, 4번 질문이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답이 된 바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외울게요. 정답 4번이요. 자, 여기 보세요. 가불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매수인 앞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사후에 가불간의 매매가 해제 또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소급에서 뭐 해야 되죠? 따라서 이행제를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행했다면 뭐예요? 원상회복 청구권 또는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겼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어디에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죠? 그래서 언제부터냐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학설과 판례가 다툼이 있기 때문에 각종 시험에서는 이미 수차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학자들은 뭐예요? 제척기간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제척기간의 행사로 인해서 뭐예요? 발생하는 이와 같은 청구권도 동제척기간의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문과 같이. 근데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 판례만 그죠? 학설 외우는 순간 헷갈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고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죠. 뭐 언제 행사할 수 있죠? 취소하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발생도 한 바 없고 당연히 행사할 수 없죠. 뭐 언제부터요? 취소권을 행사를 했을 때 비로소 반환 청구권이 발생했고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 기간 내간에요. 예, 형성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따로 소멸시효가 진행돼요. 예, 요 부분 해볼게요. 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정답 4번. 그 다음 5번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된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4번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멸시효 제척기가 모두 중단정지가 인정이 된다. 될다 그죠? 예. 중단정지 포기제도는 소멸시효에 한해서만 제척기간은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이 된다. 금방 봤다 그죠? 예, 정답은 2번이고 3번 소멸시효는 184조 2항이요. 법률행위로 그 요건을 더 어렵게 배제, 연장, 가중은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단축 경감은 할 수 있다죠. 단축 경감은 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당사자가 본래 소멸시효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본래 소멸시효 기산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자, 이 부분 우리가 기본 지문이다 그죠? 즉 나중에 소멸시효 기산점에도 여러 지문이 있을 거예요. 본래 해당 권리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이 다를 때 어느 것을 원칙합니까?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원칙한다 그죠? 예, 들었어요. 순서가 뒤바뀌었고. 그 다음 5번 기본 지문이죠. 제척기간의 도가 여부는 뭐예요? 당사 주장 불문하고 어떻게 해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해야 된다 그죠? 직권으로 조사 판단해야 됩니다. 5번은 제척기간의 기본 지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척기간과의 비교 논점. 특히 주의할 게 뭐예요?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는 그 기간 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면 뭐예요? 그 권리 행사 방법이 재판을 통해서 행사했던 재판 밖에서 행사했던 불문하죠. 그죠? 그래서 제척기간은 원칙 출소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유일한 뭐예요? 점유권자가 가지는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뭐예요? 출소 기간에 해당한다 그죠? 예, 그 부분 외워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하로 진행을 합니다.